고전에 그 여성에 대한 서사가 많이 담겨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, 그럼 우리가 지금 발굴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전통의 소재가 많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고. 안녕하세요. 저는 판소리 작창가 장서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어릴 때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.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거를 좀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, 뭐 어린이 합창단이나 뭐 피아노, 뭐 발레, 한국무용,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이것저것 하는 걸 이제 좀 보다가 얘 한번 피아노 선생님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젊은 소리꾼이 있다. 굉장히 잘하는 소리꾼이 있다. 그래서 한번 판소리 한번 시켜보는 거 어떻냐 해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, 제가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난 거예요. 처음부터. 국립국악원에 계신 이제 민속악단의 유미리 선생님인데, 그때가 선생님 나이가 27살이었어요. 선생님을 제가 만났을 때가. 그러니까 굉장히 젊고 촉망받는 그런 소리꾼을 만나게 된 거죠. 그래서 선생님한테 처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, 제가 좀 다른 것보다 더 되게 잘 따라 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계속 하게 됐으니까, 피아노 선생님께 감사하죠. 잘 찾아주셨으니까, 선생님이.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잘한다 하니까 하기는 했는데, 그게 제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, 이제 나이가 다 먹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저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더 이상 되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제가 하는 음악과의 접점을 잘 못 찾는 상태였어요. 워낙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잖아요. 판소리라는 게 조선시대 이야기인데, 5바탕, 그러니까 뭐 춘향가, 심청가, 흥보가, 수궁가, 적벽가, 5 이야기인데, 음악은 너무 좋은데 제가 어디서 접점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좀 내가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찾아서 내가 제일 잘 아는 음악적인 도구, 음악적인 어법은 판소리니까 그걸 2개를 좀 만나게 하고 싶다. 그러면 좀 저의 생각이 묻어날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던 게 작창이에요. 그 전에도 이렇게 짧게 만든 것들은 있었는데, 좀 이야기를 제대로 1시간 이상 한번 들려줘 보자 하고서 시작했던 게 이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인데, 그걸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읽었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그냥 동물들의 이야기구나, 우화구나,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는데,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더 이상 그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인간들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거예요.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이랄까? 근데 이제 소리꾼은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 이건 판소리로 좀 풀어내면 재밌겠다. 왜냐면 판소리에도 수궁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. 토끼와 자랑, 그러니까 동물을 통해서 인간을 풍자하고 희화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것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, 작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 말이 중요하다는 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,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, 왜냐면 음악 자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너무 심오하거나 너무 어려우면 또 그거를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전통이라는 거 자체가 생소하고 새로운 요소인데, 나머지 말들이 어려워지면 또 이거 내가 좀 접근하기엔 어려운 장르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말과 그 노래의 붙임새를 최대한 간결하고 알아듣기 편하고, 그리고 또 한국말도 그 말의 장단이라는 게 있잖아요. 길고 짧음이 있잖아요. 그걸 많이 살리려고 노력해요. 그 말의 호흡이 노래에 반영되도록.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, 또 그 판소리의 맛이 거기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재미. 그러니까
그러니까 일반 노래에서는 또 느낄 수 없는, 원래 옹고집전이 그 옹처라는 작품의 원작인데 이 남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 서사에서는 그 처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. 옹고집의 처는 옹처, 뭐 흥보도 흥보의 처, 놀보처 이렇게 나오지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본인을 찾아가는 거,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본인이고 이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가 그거예요. 이제 처음 그 작품이 시작되는 그 대사가 뭔 놈 이름 하나 없냐,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까? 나는 뭐 비수기, 영수기, 영자 막 이렇게 이름을 고르기 시작해요. 옹고집의 처가. 그러면서 나는 내 이름을 선녀로 할 거라고 정하고 시작을 해요. 그게 되게 전 재밌었어요. 내 이름을 내가 정하고 내 이름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거.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고전의 뭐 그 여성에 대한 서사가 많이 담겨 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현대에서는 그 부분이 해석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게 저는 재미있어요. 지금 자유롭게 해석할 부분이 남아있다.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발굴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전통의 소재가 많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고 저희가 어떤 원하는 결말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재미있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. 판소리의 특징 자체가 어떤 특정 계층을 풍자하고 희화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판소리는 좀 그렇게까지 편을 엄청 드는 장르는 아니에요. 어떤 특정 계층을 서로를 풍자해요. 전 그 점이 되게 좋아요, 판소리에서. 왜냐면 사람은 다 자기 위치에서의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전 양방향이라는 점이 좋아요. 인간은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.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판소리화 할 때 여러 측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의 입장에선 저 사람이 웃기겠다. 저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웃기겠다. 그게 판소리에서 좀 담아낼 수 있는 재미라서 그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오랫동안 전통음악과 이 문화를 경험해 오면서 제가 분명히 아는 이 전통음악 안에 아름다움, 이 전통 문화만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알려주지? 이거 너무 예쁜데 왜 막 전 고양이를 키우는데 우리 고양이 너무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잖아요.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. 내가 하는 음악이 이런 부분이 너무 예뻐요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제가 막 뭔가를 세계화를 내가 이뤄내겠어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만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런 거 좀 알리고 싶고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다?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판소리라는 소재, 이 재료를 기반으로 내가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또 내가 할 일이 아닌가? 지금 작장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영상 컨텐츠 뭐 기획부터 연출도 하고 있고 어떨 땐 또 프로듀서로서 작곡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재료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더라고요. 아마 계속해서 다양한 거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.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. 저는 제가 결혼을 한 게 올해거든요. 4월에 올해 결혼했어요. 그런데 저는 항상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. 결혼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? 근데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정의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. 내가 마음먹기에 따른 것 같아요. 결혼이라는 프레임 안에 저를 또 알게 모르게 겁을 내고 가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? 어떻게 보면 또 내가 결혼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가족 구성원이 되면서 어떤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전 젊은 여성 예술가들 중에 뭐 결혼을 지금 권장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만의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
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어떤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다라는 용기를 좀 주고 싶어요. 마냥 그냥 겁먹지 말고. 하지만 그 전에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, 그리고 내가 믿는 어떤 게 있다면 그거를 지그시 열심히 정말 화분에 물 주듯이 하고 있으면 누군가 그거를 알아봐 준다는 그 믿음을 또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 예술이라는 게 꼭 누군가 알아봐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누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, 예술이라는 게.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예술을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한 공감을 했다는 그런 뜻 같았어요. 저한테는 이 상이 그런 용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그시 시간을 두고 내가 누구인지 천천히 찾아가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거에 대한 화답을 해준다 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자. 네, 즐겁게.